안녕하세요. 이임숙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댓글 올리신 분의 사연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초2 아들 공개 수업 때 내 동생을 팝니다로 활동했어요. 다른 애들은 다 동생이 있는 게 좋다고 했는데 몇 명만 동생이 싫다고 했고, 그 중에 아들이 동생을 더 미워해야겠다고 했어요. 어이쿠. 아이 아빠는 공개 수업 때 공개적으로 동생이 싫다고 한 것에 화가 많이 나서 핸드폰까지 던졌다고 하네요. 다행히 줌 수업으로 진행된 거라 선생님은 동생한테 쌓인 게 많네. 그래도 동생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아이 아빠는 집에 오면 애를 혼낼 것 같아서 엄마가 아빠한테 그건 아들의 그 순간의 감정이고 그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니라고 애를 너무 많이 혼내지 말라고 아빠께 말씀하셨나 봐요. 자기 감정을 얘기를 해서 혼난 기억이 많으면 나중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만 얘기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차분하게 남편께 잘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엄마가 생각을 해보니 큰아이가 동생한테 당한 게 많았어요. 초2 아들 7살 딸 작년부터 이제 집에 데리고 있으시다가 올해는 매일 등교를 하고, 동생은 여전히 집에서 홈스쿨링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 동생은 친구도 없고 매일 집에만 있다 보니 오빠가 오면은 그렇게 오빠를 못 살게 굴어요. 그리고는 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 오빠 탓이라고 해서 상황을 모르는 아빠는 아들을 혼낸 적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 큰아이는 동생을 예뻐할 수가 없겠죠. 그래도 착한 아이라 동생이랑 잘 놀아주고, 훌륭한데요? 책도 읽어주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좀 쉬겠다고 하면 동생을 대신 돌봐주기도 합니다. 그런 큰아이가 저는 너무 고맙고 안쓰러워요. 사실 엄마라도 큰아이 마음을 잘 보듬어줘야 되는데 또 엄마도 늘 바쁘고 힘드시잖아요. 그러니 까불까불하거나 매일 동생이랑 싸우는 아이의 마음에 공감을 잘 못해주셔서 마음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쓴 책도 읽고 했는데 잘 안 되신다고.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물으세요. 엄마의 노력이 부족한 걸까요? 어떠세요? 이 어머니께서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세요? 아니에요. 전 정말 노력 많이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공개 수업 때 큰아이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라는 것도 전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개 수업이라는 것은 선생님과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아이가 솔직하게 말을 했다라는 것, 평소에도 뭔가 솔직하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부모님께서 혹은 특히 더 엄마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그렇게 자기는 동생이 너무 싫다 하고 하소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아빠는 또 공개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더 화가 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짜로 아빠가 핸드폰까지 던지셨다면 사실은 안 됩니다. 요즘 왜 아동 학대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학대에 대한 인식 수준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런데요, 직접 체벌하지 않았다고 해서 학대가 아닌 게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분명한 정서학대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 폭력만 학대라고 오해하시는데요. 이 정서적인 학대는요, 아이의 평생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상처감으로 평생의 아이가 마음에 짐을 안고 살게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 폭력적인 모습을 아이한테 보이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는 굉장한 정서적인 학대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2차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되면은 1차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처와 좌절감을 주기도 하고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온다면은 이 어머니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와중에도 남편분께 차근차근 진정해서 설명을 잘 드렸고 남편한테 부탁할 건 또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들에게는 공감하려고 애를 쓰셨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댓글을 되게 길게 쓰시면서까지 질문하시는 분들은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노력하시는 과정인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자책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노력을 하시는데요. 조금 더,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보태서 제가 설명드리면 또 새롭게 알게 된 방법을 또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우선 아빠는 왜 큰아이를 오해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엄마가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잘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큰아이랑 둘째 아이가 작년 내내 집에 있으면서 많이 부대꼈는데 오빠는 학교를 요즘 가니까 갔다 오는 동안 동생이 내내 집에 있다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예, 또 심술도 났는데 사실은 오빠를 되게 기다린 거잖아요. 근데 이 7살 아이는 기다렸던 오빠가 오면은 오빠 나 좀 놀아줘. 오빠 기다렸어. 이렇게 예쁘게 말하는 건 아직 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오빠를 골탕 먹이거나 괴롭히는 방식으로 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둘째 아이는 그럼 왜 그럴까를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아이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방식을 못 배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어떤 행동을 한 가지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그게 강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건 잘못해서 혼냈더니 그 방법을 계속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께서 이제 조금 더 새로운 방식의 노력을 하시겠다 하면요. 오빠가 학교 간 사이에 동생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생 이름을 수지라고 해볼게요. 자, 수지야, 오빠가 학교 갔다 오면은 오빠랑 뭐 하고 싶어? 혹은 오빠가 너한테 어떻게 놀아줬으면 좋겠니? 하고 미리 물어봐 주셔야 돼요. 자, 물으면은요, 아이가 또 나름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빠가 오자마자 오빠를 괴롭힌다고 그랬잖아요. 못 살게 군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방향을 전환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 나 오빠랑 인형놀이를 하고 싶어 라고 해요. 근데 오빠는 그 놀이를 싫어할 수 있잖아요. 하고 먼저 읽어주셔야 돼요. 네. 너는 오빠가 오면은 인형놀이를 하고 싶구나. 그러면 어제는 오빠가 인형놀이를 안 해줘서 그렇게 너가 오빠한테 심술 부린 거야? 오빠는 맨날 안 해줘. 뭐 이렇게 말하겠죠. 맨날 안 해준다고 느꼈구나. 그러니까 읽어줄 때도요, 아이 말을 그대로 읽어주면은 약간 오해가 생겨요. 왜냐면 아이는 그렇게 느낀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빠가 맨날 안 놀아준다고 느꼈구나. 그래서 그렇게 어저께 화가 났던 거야. 그런데 엄마가 보기에는 오빠가 너한테 인형놀이를 해준 적도 있고, 근데 사실은 오빠가 그 놀이를 재미없어 해. 너가 놀고 싶은 놀이 중에 오빠도 좋아하는 놀이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볼래? 그리고서 이제 엄마가 정보를 주세요. 두 아이가 재미있게 놀았던 놀이가 있을 거라는 거죠. 뭐 블록놀이를 좋아하면 블록을 해도 되고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면 그림 그리기, 혹은 종이 접기를 좋아하면 종이 접기. 이렇게 해서 오빠와 여동생이 함께 놀 수 있는 거리를 엄마가 제공해 주는 거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미리 오빠가 오면 동생이 오빠를 괴롭힐 거다. 이게 예측이 되시잖아요. 예측이 되면 예방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예방의 방법은 동생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또 오빠가 뭘 원하는지는 좀 예측하실 수 있잖아요. 이걸 갖고 엄마가 조율해 주시는 역할을 미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와서 동생이랑 놀아준다고 해서 뭐 1시간, 2시간 계속 놀아주지는 못하잖아요. 그것도 미리 말해 주셔야 돼요. 오빠는 오면은 너랑 한 30분 정도는 놀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오빠도 좋아하는 거고 너도 좋아하는 거라면은 오빠랑 재밌게 놀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오빠가 오면은 오빠 쉬고 간식 먹고 난 다음에 나랑 종이접기 하자. 나랑 블록놀이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걸요. 말을 가르쳐주고 그 말로 연습시키셔야 돼요. 자, 한번 너가 엄마가 오빠라고 할 테니까 너가 오빠한테 한번 말해봐. 오빠가 왔어.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했어. 자, 그럼 너가 물어봐. 물어봐. 평소에 똘망똘망하게 말 잘하던 아이들도요, 이렇게 역할극을 해서 말을 시키면요, 의외로 머뭇거리고 되게 말 못해요. 왜냐면 안 해봤던 대화의 표현이잖아요. 안 해본 말은요, 연습이 필요하고 안 해봤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망설이게 돼요. 그래서 아니야, 작게도 괜찮아. 한번 해봐봐. 오빠 나랑 블록놀이 할 수 있어? 하고 물어봐봐. 정말로 상담의 많은 부분이요. 너 왜 그렇게 오빠를 괴롭혔냐고 물어보면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요. 그래서 말을 가르쳐주고 그 말을 연습을 시켜주시는. 그래서 역할놀이 하듯이 연습하면 애들이 되게 잘 따라합니다. 이제 오빠가 왔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서 와. 잠깐. 동생이 너한테 할 말이 있대. 잠시 들어줘 하고 동생한테는 자, 오빠한테 말해봐.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이미 연습이 된 거라서 조금은 할 수 있어요. 오빠 나랑 블록놀이 할 수 있어? 네. 오빠 나랑 그림 그리고 색종이 접기 할 수 있어? 하고 물어봐줘요. 근데 그 놀이를 이미 엄마가 조율해서 큰아이도 좋아하는 놀이였다면은, 네, 어떠니 너가 좋아하는 걸 오늘은 동생이 하고 싶대. 너가 한 30분 정도만 놀아줄 수 있겠어? 이렇게 중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안 쓰시고, 이 방법을 혹은 모르시고 계속 노력만 하시면, 노력은 했는데 결과가 안 달라지면 우린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노력 안 부족하셨고요. 너무 잘하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두 아이에게는요. 두 아이의 갈등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하신다면 동생이 지금 먼저 자극을 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럼 동생이 원하는 게 뭔지를 읽어주고 그 읽어준 걸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게끔 그걸 또 말로 가르치고요. 그 말하는 법을 역할 연습을 해서 몸에 좀 익혀서 큰아이가 오면은 뭔가 좀 성공
성공적인 대화가 되어서 그날 만일에 20-30분만이라도 뭔가 재밌게 놀잖아요. 그러면은 이 남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성공 경험이 돼요. 네. 이 성공 경험이 조금씩 모이면은 두 아이는 정말 사이좋은, 서로 굉장히 아끼는 돈독한 오누이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성공 경험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5번에 1번 정도만 성공해도 너무 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처럼 조금 투닥투닥거리거나 다투거나 하겠죠. 하지만 성공 경험이 쌓이면 그 투닥거림, 다툼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자, 아빠는 왜 이렇게 한 면밖에 못 보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어머니가 조금 더 노력하신다면요. 오빠가 동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어머니가 전해주세요. 아빠가 딱 퇴근했을 때 동생은 쭈루루 달려가고 아빠한테 막 예쁜 애교짓 하는데 오빠가 나랑 안 놀아줘서 오빠가 나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러면은 아빠는 오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중재 역할이 가끔 아빠께도 큰아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기특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그러면은 사실은 아빠도 이렇게 무턱대고 버럭하셔가지고 아이한테 또 다른 상처를 주거나, 그리고 퇴근해서 왔는데 아이들이 싸웠다는 얘기 들으면요 너무 속상해요. 저도 늘 일을 했기 때문에 집에 왔는데 저희 아이들이 싸웠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전 너무너무 저도 속상하거든요. 뭐 남편이 퇴근하고 올 수도 있고 아내분이 퇴근할 수도 있는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요, 두 아이의 긍정적인 성공 경험을 서로에게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걱정되는 걸 서로 의논하는 이런 순서만 잘 맞추셔도요 굉장히 갈등은 줄어들고 훨씬 더 화목한 그런 가족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하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